성중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8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사관은 대사관 이덕승 등이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 대간에는 학술이 있고 사체를 아는 자를 제수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신들은 이미 학술이 없고 계리어도 넓지 못하므로 비원하여 벼슬에 있기 어렵습니다.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그런 말을 하였다. 전에 헌부를 환차한 것은 이의 형세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인데 간호는 헌부가 총관의 일을 말하였으므로 채차되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간호의 말도 그러므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대주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9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8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동부승지 권경우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안산의 죄수 양인 이기질검이 낫으로 산호 개손을 살해한 죄는 율에 의하면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8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최반이 총관들이 정성근의 허물을 공격하고 드러내 보복할 생각을 하여 풍교를 더럽혔으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농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간간 표연말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사체에 크게 관계되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성근이 바야흐로 총관들의 잘못을 논하자 총관들이 6가지 조목의 말을 먼저 내어 반납하였으니 이것이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다른 일을 들어 고발하여도 도리어 주의를 주는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법의 귀건으로부터 행해져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 강호는 아뢰기를 서로 헐뜯는 것은 예전부터 변변치 못한 소인의 태도인데 지금의 대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조짐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표연말이 아뢰기를 임광재가 6가지 조목의 말을 먼저 냈는데 전하께서는 그 사실을 끝까지 물으시자 임광재가 이에 옳지 않은 줄 스스로 알고서 범연하게 어느 사람에게 말하였다 말하고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 공교하게 속인 정상이 분명합니다. 하고 강우는 아뢰기를 임금은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덕이 날로 높아집니다. 요즘 대간을 간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이 갈린 것을 그대들은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가? 저들이 스스로 굳이 사직함으로 내가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마지 못해 간 것이지 이를 말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하였다. 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남이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곧 보복하는데 이 풍습이 크게 유행하여 조정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니 이것은 심한 배풍입니다. 언책을 맡은 자라면 모르겠지만 그 직무가 없어도 남의 과실을 말하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남이 자기의 일을 논박하는데 내가 도리어 남의 흠을 적발하여 보복하는 것은 옳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풍습은 고쳐야 마땅하나 총관들은 공문하기 어렵다 하였다. 표현말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군신이 위에서 화합하고 만물이 아래에서 화합하였으나 말세로 내려와서는 서로 다른 한편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명의 때를 당하여 어찌 이러한 야박한 풍습이 세상에 행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컨대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최반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구황 경차관을 도로 올라오라고 명하고 곧 군적 경차관을 보내셨는데 이러한 농사철의 사명은 배단이 있으니 가을이 되거든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최반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정교를 받들건대 정병을 대립하는 자는 본부를 시켜 규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들으니 병조에서 아랜 대립 절목에는 한 달 대립하는 값은 선상은 면포 2필로 하되 정병은 일이 고됨으로 한 필을 더 하고 함부로 한 자는 대정을 주해준다 하였다 합니다. 대립의 검령을 세우자마자 대립의 조목을 또 반포하니 신은 따를 바를 모르겠습니다. 본부에서 검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대립시킬 수 있게 허가하고 또 그 값을 정하였으니 검거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특징관 정문영은 대답하기를 공력이 있는 곳이라면 대립하여도 되겠으나 사후가 되는 자는 대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헌납 김봉은 아뢰기를 예전부터 보병에게 대립을 허가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저렇게 외람한데 이제 법을 세워서 대립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문영은 아뢰기를 전에 대립한 지를 다만 장 90대에 처하였는데 병조판서 한층이 몹시 나쁘게 생각하여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는 법을 청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바라는 것이므로 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에 선상의 대립하는 자가 그 값을 많이 거두었으나 법을 세우게 되자 외람되게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또한 법을 정하면 절로 외람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 김봉은 아뢰기를 그 값을 상정하는 것은 대립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일체 검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최반은 아뢰기를 정변이 번을 들 때야 한 달에 면포 10필 12여 필을 거둠으로 봉족이 되는 자는 자산을 기울여서 장만하여 죽어도 차마 고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립하는 법을 세운다면 패단이 전보다 더할 것이며 또 대전을 무너뜨리게 되니 또한 미편할 것입니다 하고 김봉은 아뢰기를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함께 죄 주어도 도리어 저와 같은데 하물며 법을 세워서 유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는 것은 외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알아서 준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후는 대립할 수 없다 하였다. 김봉이 또 아뢰기를 제천정을 고쳐 짓고 벌아현의 길을 닦으며 남학을 수리하는 등의 일을 증으로 하여금 간사하게 하고 또 면포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천정은 유관하는 곳이므로 크게 수리하지 말아야 하며 남학은 학궁이므로 성공관에서 수리해야 할 것인지 중히 수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도승지 조비는 아뢰기를 남학을 수리하는 일은 혹 중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의논드린 자가 있었으므로 이때 중에게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중이 관부를 드나드는 것이 이미 옳지 않고 또 오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아랜 것입니다. 성공감에서 일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신이 보니 동양 중이 성안의 여러 곳을 죄다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쥐가 갉아먹어 해진 무명 한두 동을 중에게 주어 그 일을 돕게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되겠기에 허가하였던 것이나 중이 관부에 드나드는 것은 과연 옳지 않다 하였다. 김봉이 아뢰기를 전에도 국가에서 제천장을 수리하려 할 때 호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가하나여 그만두게 하였는데 이제 이 일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이 정자는 비바람에 침식되어 장차 무너질 형세이므로 중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중이 수리하는 것을 금한다면 도승의 거리를 닦는 일도 일체 금할 것인가 하였다. 표현말이 아뢰기를 이 정자의 터가 예전보다 커졌으니 지금은 패단이 없더라도 신은 후사의 유관하는 근거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으로 와서 보는 자가 반드시 우리나라는 유관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원컨대 사치스럽게는 하지 마소서 하고 강헌은 아뢰기를 중들은 놀고 먹음으로 일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첩이 없는 자도 연주를 따라 모여들 것이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를 닦는 것은 금하지 못할 것이겠으나 학궁은 과연 중이 수리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궁은 과연 중을 시켜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천장은 이미 일하러 나갔으니 어찌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제사의 제조가 각각 저희 관서의 자질구레한 영선의 군인과 공장이를 개청하고여서 공개하기를 청하여 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니 어지럽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사의 수리하는 것은 일체 공조에 보고하고 공조에서는 기묘한 지를 분간하여 계문하여 시행하면 일의에 채통이 있어 어지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홍기달이 또 아뢰기를
관계부사 하맹류는 이미 과기를 채웠으나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한 뒤에 채차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변경에 사변이 있어야 공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무사한 대를 당하였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공을 세우겠으며 또 고만하면 태만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컨대 개차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광원군 이익극도니와스 아래기라. 신이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 목격한 일을 조율하여 아뢰겠습니다. 1. 국왕이 사신이 왔을 때 경증과 일로의 지용을 제외하고 본포에서 쓰는 것이 대개 쌀 1,000녀석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사신이 포수에 처음 닿으면 포수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양료를 많이 받으려고 핑계를 대고 즉시 떠나지 않으며 포소로 돌아온 뒤에도 주인 외호와 본포의 향통사가 부동하여 혹 배를 치장한다고 핑계하거나 물건을 점퇴하기 때문에 대의 6달 지체하므로 포수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양료가 500녀석이나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향통사와 주인 외가 이익을 나누는 계책이니 장래의 폐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금방 절목을 회사에 의논하여 시행하고 오래 세월 동안 일을 맡아서 외람된 것이 더욱 심한 향통사는 다른 포수로 바꿔 보내소서. 1. 근년에는 객인이 나오는 수가 전보다 조금 줄었으나 경술년, 신해년, 임자년 새해 동안에 산포에서 쓴 수를 살펴보면 대개 45,000녀석이니 만약에 흉년이 든다면 국가의 상자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 객인이 먹는 것과 응당 줘야 할 물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포수에 머무르는 동안에 양료를 지나치게 받는 것과 배를 잴 때에 중선을 대선이라 하고 소선을 중선이라 하여 외람되게 양료를 받는 것은 다 향통사와 주인 외가 도모한 것입니다. 1. 대전에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는 외선은 대선이면 200미를 미 중선이면 150미, 소선이면 100미를 수세하여 배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해동 제국기에 실려있는 금악에는 고기를 낚는 대마도 사람은 도주의 삼착도서의 문인을 받아 집 세포에 이르면 문인을 다시 발급해주고 고초도의 일정한 곳에 밖에는 함부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낚시질이 끝나면 세어를 받되 만약에 문인이 없는 자나 풍랑에 휩쓸려 왔다고 핑계하고 몰래 병기를 가지고 변방의 섬을 횡행하는 자는 도둑으로 논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일에는 외인의 의뢰 도주의 문인을 받아서 고기를 낚고 세일을 바쳤으며 감히 약조를 저버리지 못하였는데 신이 내려가서 지세포에 이르러 그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을사년에 외의 소선 11수가 세일을 바쳤을 뿐이고 그 뒤 강년에는 한 사람도 문인을 받아오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바다를 왕래하는 자는 수를 모를 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편장은 날마다 후망하기는 하지만 외선 몇 수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감사와 절도사에게 치보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망하는 자가 예사로 여기고 듣는 자도 예사로 여기니 저 외인들은 이 때문에 몰래 작은 섬에 들어가 있다가 틈을 타서 몰래 나와 혹은 무태 내려 변방을 침범하기도 하고 혹은 해물을 채취 선을 약탈하여 그 약조를 저버리고 법을 어기는 일을 끊임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뜻으로 도주를 계칙하고 또 변장을 시켜 기회를 타서 잡게 하여 마땅할 것입니다. 1. 제포에서 한가하는 외인들이 타는 배가 80여수이고 부산포에서는 30여수이고 연포는 15수인데 부산포와 연포에서 한가하는 외인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우도의 정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포는 사람이 많고도 가멜진 데다 진로에도 가장 가까우니 변경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이들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땅에 의탁하여 나라의 후원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히 이렇게 하니 장래의 화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변장을 시켜 계책을 세워 사로잡게 하여 도주에 통용하고 아울러 본포의 추장에게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말없이 스스로 승복할 것이고 변방의 경급이 이로부터 절로 거쳐질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혹 이렇게 하면 반드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가 저들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와서 우리를 침범하였다면 우리가 사로잡은들 무슨 혼돈을 맺을 리가 있겠으며 만약 우리에게 잡힌다면 저들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고 빌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감히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것은 변장이 공을 탐내서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켜 큰 바다까지 쫓아가서 스스로 실패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이 처음 본토에 이르러 보니 외인의 물건값으로 주는 포화의 승수가 지나치게 고와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므로 이 뜻을 치게 하였는데 호조 예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시어 5승의 면포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호조에서 보낸 공천의 공포의 견량은 6승이니 경중과 유방에서 쓰는 것이 각각 다르면 객인이 반드시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의 잔패는 지금이어서 더욱 심한데 경중에 바치는 것일지라도 모두 5승의 면포이니 지나치게 고운 것을 바치게 하여 잔패한 백성에게 배단을 끼칠 것은 없겠습니다. 일제포부 산포에 객인이 가져온 동초를 전에는 수로를 거쳐 성주 임내의 화원현으로 옮겨두고 경상이 경중에서 값을 바치고 가서 받게 하였으나 정민년 이후에는 각 본포에 두고 경상이 가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경상이 외인과 서로 통하여 금령을 무릅쓰고 흥판하여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청와대 전례에 따라 화원현에 옮겨두고 사가게 하여 그 패단을 막으소서. 그리고 연포는 기해년 이전에는 외인들이 동초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 뒤에 가져오는 것도 많지 않으나 수로가 멀어져 옮기기 어려우니 그대로 울산에 두고 매매하지 말게 하여 구경에 대비하게 하소서. 우도는 바다에 작은 섬이 많아 도둑이 몰래 배를 대기가 매우 쉬우니 그 요해처에 바다 가까이 사는 자를 바다에서 5리 이상 안으로 옮겨두면 저들이 약탈하기 어렵고 비록 무태 내려오더라도 변장이 또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극돈이 또 비명의 인본 세폭을 바치고 아래기라. 이것이 불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필적은 반드시 왕우군의 것이며 또 법첩에 증가도 원각경이 있으므로 감히 바칩니다. 간이 전교하기를 아랫일은 상세히 보고 처치하겠다. 그리고 육고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를 명수하여 의논하게 하고 또 이극돈에게 명하여 의논에 참여하게 하였다. 윤필상 윤호 허종 이철견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린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설을 시켜 구법을 참고해서 의논하게 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승조 여자신 홍기달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린 것은 다 시행할 만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하는 외인을 변장이 기회를 타서 잡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만약 변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 자치함에 적절함을 잃지 않아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피하려 하게 한다면 좋겠으나 만약 경솔이 군사를 일으켜 이 일을 잃고 단지 험난만 일으킨다면 그 해는 도리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변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조정의 처치가 좋은 계책을 얻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조목은 해설을 시켜 구법을 참고하고 가부를 참작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궁필 이수검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린 것은 모두 그 패단을 목격한 것이므로 시행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전에 조건을 세운 것이 있거나 설사 할 방도가 자시 있는 것은 쉽게 의논하여 정할 수가 없으니 해설을 시켜 이해를 참작하여 의논에 아뢰게 하소서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린 것은 눈으로 보고 자신이 겪어서 그 표단을 깊이 아는 것이니 그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는 해설을 시켜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제3조에 고기를 낚는 외인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도주에게 그를 보내고 그 회부를 기다려서 잡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제4조의 체포의 외인이 몰래 일어나는 일은 외인의 고기를 낚는 배에 사관을 배정하여 간사한 짓을 금지하는 성법이 이미 있는데 진작에 검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방의 백성을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준수한다면 어찌 침범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엄하게 금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로잡는다면 아마도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김자정 이육
신정호, 김극류, 김수선, 조숙기, 김우신은 의논하기라. 제1조의 외인이 보수에 머무는 패단은 참으로 어린 것과 같이 다 향통사가는 짓이니 매우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나 다른 포수로 바꿔보내는 것은 가벼운 듯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고을 수령과 첨사를 시켜 적발하게 하고 그 가운데 범람한 것이 더욱 심한 자는 정가사반시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제2조의 외선의 크기를 재는 것이 모람된 패단은 참으로 아른 것과 같습니다. 이에 앞서도 외선이 오면 사람의 수를 점검하여 양료를 주었는데 한 배에 타고 온 사람이 거의 100여인이나 되므로 그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조 때의 도주와 약속하고 배를 재는 법을 세웠으나 저들이 양료를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다들 몰래 산포의 외인의 대선을 빌어서 대신 점거받는데 편장이 이를 모르는지는 않지만 혹 이익으로 꾀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거나 원한을 사는 것을 겁내어 규과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산포의 외선에 다 낙인을 찍어 표를 해서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 이렇게 하면 변방에서 말썽을 몹시 일으킬 것이니 쉽사리 거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대마도와 제도의 사선을 각각 정한 액수가 있으나 배의 크기에 대한 약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제때의 폐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뒤로는 대마도의 셈마다 보내기로 약속한 배 50척 중에서 그 수를 세 수로 나눠 3분의 1은 대선으로 하고 3분의 1은 중선으로 하고 3분의 1은 소선으로 하며 그 밖의 제도의 배는 각각 그 수에 따라 위와 같은 등급을 나누되 해마다 배 한 척을 보내는 것은 올해는 대선을 보내고 내년에는 중선을 보내고 그 이듬해는 소선을 보내도록 이렇게 약조를 정하면 배를 재는 것이 모람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3조의 대마도 사람으로 도주의 문인을 받지 않고 여러 섬을 횡행하는 자를 잡는 일은 전에 도주에게 여러 번 하유하셨으니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제4조의 제포에 사는 외인으로서 도둑질하는 자를 변장이 계책을 세워 잡게 하는 일은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제5조의 노비가 신공으로 바치는 면포의 승수가 지나치게 곱다는 일은 이제 호조의 계목을 살펴보니 제도에 내려보낸 견량이라는 것은 전세의 정포이고 신공의 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공의 면포가 지나치게 곱다면 백성의 폐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 승수에 거칠고 고운 것을 알맞게 짐작하여 정해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 제6조의 산포의 동처를 흥판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일과 화원현에 옮겨두는 일은 이미 선법에 있으므로 다시 과조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울산의 동처를 매매하지 말고 구경에 대비하는 일은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이극돈이 아뢰기를 근래 객인이 무례가 막심하여 제 영감 사삼시의 관원이 갖다주는 회사하는 물건이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무리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중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끓이는 것이 있는데 산포에서는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수령이 여러 가지로 껴도 다르지 않아 죄 없는 백성이 그 폐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두려워서 뺀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겠는데 비단 대마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심처의 외인까지도 다 이러합니다. 당당한 우리나라가 모욕받는 것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신은 참으로 매우 통분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접하는 예를 엄하게 하여 저들이 술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의논하는 자는 헌단을 일으킬까 염려스럽다 하나 이에 따라 대접하면 저들이 어떻게 이 때문에 헌단을 맺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경이 아린 것은 과연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국왕이 있는 곳이고 대마도주는 그 신하인데 이제 만약 대마도를 후대하고 심처의 외인을 박대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박대하고 그 신하를 후대하는 것이다. 조종 이래로 그 좀도둑을 끌여서 이렇게 대접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점태는 공물 따여 규격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납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사관은 산포 외인으로 고기를 낚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마도주가 노인을 발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활을 잘 쏘는 선군을 가려서 함께 외선에 하였는데 그 이름을 사관이라 하였다. 활 쏘는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공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토목일과 영선하는 것은 본조에서 맡은 것인데 외방의 공회를 수리하고 영조하는 것은 관유로 본조에서 계품하여 시행하나 경중의 제사는 전혀 거치지 않고 그 제주가 기묘한 일인지를 헤아리지 않고서 어지러이 아래여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함으로 채통이 아주 없으니 지극히 소요스럽다. 이 뒤로는 사직, 종묘, 궁궐 등 중요한 곳 밖의 모든 제사의 수리 따위 일은 본조에 신보하게 하여 본조에서 마땅한 일인지를 살피고 아래어서 시행하라 하였다. 관유는 공문서이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윤효손을 자 험대부 형조 판서로 박승지를 가정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이굉을 통훈대부 사원부 지평으로 남유를 동덕랑 지평으로 유자영을 동정대부 강계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이품인 재상 중에서 자신이 병들거나 어부이가 늙은 자와 두세 번 부경한 자 말고는 천추사가 될 만한 자가 없으니 옛일에 따라 품계는 통정대부일지라도 가함하여 보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통정대부 중에서 부경할 만한 자를 뽑아 써서 아래라 하였다. 가함은 직함을 가차함이다. 특별한 일을 맡아보기 위해 본직이 아니거나 높은 직함을 임시로 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 등이 생각하건대 신하의 어린은 이 양 충경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야 마땅하니 어찌 남의 숨은 사사로운 일을 드러내어 서로 고자질할 수 있겠으며 어찌 실정을 숨기고 임금을 속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정성근이 정병을 외람되게 거느린 일을 아뢰었는데 총부에서 분한 마음을 품고 헐뜯어 깊이 보복하려 하였습니다. 대저 정성근이 한 일은 바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니 죄 받은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하나 도청관 등은 더욱 죄가 있는데도 오히려 편안히 벼슬에 있으니 신은 의혹스럽습니다. 낮고 천한 관리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임광재가 정성근의 허물을 거론하고 정상을 형용하여 아뢰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동료와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일 것인데 하문하셨을 때 임광재도 모른다 하고 도청관도 또한 모른다 하여 서로 도와 숨기고 잊은 채 하였으니 조정을 깔보고 임금을 속인 것이 또한 이미 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예로 신하를 부리신데 신하는 능히 삼가지 못하고 정성으로 아래 사람을 대우하시는데 아래 사람은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시원이 강단하여 법에 따라 주의를 정하소서. 신들이 또독건대 전일 대간이 이를 아뢰었을 때 전하께서 좌우에 고문하셨으나 대신들이 다 막연히 응대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른바 대신이란 국정을 도모하고 의논하여 가부를 정하여 두어서 성취하는 자이니 성교가 없더라도 진실로 논계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고신하신 것이겠습니까? 고문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급배 정괄 채수 등을 모두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9일 에민 세 번째 기사 명하 영의정 연필상을 시관으로 삼아 종친의 재능을 시험하였는데 비안수 이유가 어뜸을 차지하고 습계부정 이효화가 그 다음이었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사헌부대선 성현 등이 와서 총관들의 이 주의를 청하고 또 이극배 등이 고문에 응대하지 않은 줄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며 사관은 대사관 이득승이 또 와서 총관들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우택이 협족하니 후원에 비를 비는 이를 파하라 하고 이어서 행형사 이극정에게 숙마 한 피를, 감찰 홍이성에게 아마 한 피를, 아동들에게 각각 쌀 1두를 내렸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성현, 대사관 이득승, 참찬관 강귀손이 총관들의 주를 다스리기를 청하고 또 이극배 등이 고문에 응대하지 않은 줄을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생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시고 감히 한가히 쉬지 않으시는데 특징간 여자신 여운 은호는 서로 병을 핑계하고 끝내 입시하지 않습니다. 경연에 입시하는 것은 은수에 관계되는데도 여자신 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참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여자신 유은언노는 다 병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데 다만 경의 말과 같다면 과연 죄가 있으니 공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재능을 시험하여 어뜸을 차지한 종친에게 잔치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恩수이고 또 보장하는 도리에 관계되는데 이제 수를 금하기는 하나 이미 비를 얻었으니 잔치를 내려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또 문과 무과의 방방 때에 죽음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였는지 전례를 살펴서 아뢰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에는 문과 무과의 방방이 비록 죽음을 당하였더라도 사흘 동안 특별히 금령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의 별시에는 가뭄 때문에 육아를 멈췄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잔치를 내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강귀손이 아뢰기를 외인이 왕래할 때 여러 고을에 오래 머무르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오로지 향토공사가 사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덕건대 접대 외인이 상주에 이르렀을 때 향토사가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에 노한 나머지 외인을 격분시켜 노하게 만들어 외인이 총가에 나아가 잤으므로 백성의 살림이 가난한 것을 자세히 알았고 또 사관에 소장한 물건을 훔쳤다 하니 나라의 채무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청가대 이제부터는 연로의 수령을 시켜 어느 통사가 어느 외인을 거느리고 어느 고을에 이르러 며칠 동안 머물렀다가 버려 적어서 감사에게 신보하여 감사가 아뢰게 하소서. 그러면 이 배단이 없어질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성현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득승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을 하여도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말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아랫사람이 위의 뜻을 아뢰어도 뜻이 펴지지 못하는 것은 뜻에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 임광재 등의 일을 대간이 주의다 말하고 대신과 혼문관이 또 극진히 아뢰었으니 말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며 아뢰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사울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든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들의 사사로운 울분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울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나를 헐뜯으면 나도 헐뜯고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여 서로 헐뜯고 욕하여 그치지 못하는 것은 시정의 장사꾼이 하는 짓이지 대신이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철견은 정부의 대신이고 임광재는 총병의 장이니 어찌 조정의 대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꺼리는 것이 없이 제 마음대로 하여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분노를 쌓으며 남의 숨은 사사로운 일을 드러내어 깊이 보복할 것을 꾀하고 성상께서 하문하시면 정실을 숨기고 곱게 아뢰지 않으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러한 것입니까? 그恩총을 믿고 세력에 의지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미 심한데 이에 대해 주의를 묻지 않는다면 그 끼칠 패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대간에게 고획당하는 자는 대간의 허물을 거론하여 중상하려 꾀할 것이고 현관에게 추문받은 자는 현관의 잘못을 적발하여 패치하려 꾀할 것이며 대간이나 현관이 된 자는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어 이념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스스로 승인이 아닌 이상 누군들 작은 허물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하며 걱정하여 장차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위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차라리 임금을 거스르고 대신을 거스를 수 없으면 차라리 조정을 저버리고 동료를 저버릴 수 없으면 붕당을 만들어 나쁜 짓을 같이 하고 서로 감싸며 그 해독이 더욱 심하여질 것입니다. 늘 농계하면 매번 전교하시기를 대신의 형적이 없는 일이니 거론하기 어렵고 형신하여 정상을 알아낼 수도 없다 하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이른바 형적이 없다는 것은 소문에 남의 과실을 들었으니 근거를 알아내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 임광재의 누가 말하였다는 6가지 조목과 이 철견의 임광재에게 물으시기를 청한 말 등은 간사하게 속인 것임이 매우 분명하니 어찌 형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대저 사후를 대소하는 것은 고자질하여 서로 헐뜯는 죄보다 가볍고 고자질하여 서로 헐뜯는 것은 실정을 숨겨 임금을 속이는 죄에 비하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정을 숨겨 임금을 속이는 것은 불충 불경 중에서도 큰 것인데 어찌 형적이 없다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한다면 대신에게는 장차 징계될 것이 없어지고 청리라 하여 용서한다면 청리에게는 장차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서 나라의 기강이 날로 타락하여 갈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결단하여 죄주 여망에 따라서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청관들이 어찌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보복을 꾀하여 임금을 속인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늘의 일은 내가 이미 상세히 이르렀다 하고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지.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5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성현 등이 차사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경련을 둔가 등은 단지 경사를 강론할 뿐만이 아니라 고문에 대비하여 신하가 고든 말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니 임금에게 잘못된 말이 있으면 진언하여 바로잡고 임금에게 잘못된 행사가 있으면 간언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물음을 받고도 잠잠하여 응대하지 않고 앞에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 뒷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급배는 조카인 이 쇠자가 전에 출국한 일이라 하여 인비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쇠자의 시비를 논하는 것이라면 의논에 참여하지 않아야 마땅하겠으나 이 쇠자가 헌관이었을 때 명을 받아서 출국하다가 얼마 안 되어 중지하고 또 그 뱃을 해서 갈렸으니 출국한 일은 이미 전제가 되었는데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당 간에 흐릿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본디 말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정괄 최수는 하문하셨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다가 밖에 나가서는 말을 받고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였음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여 반복하여 꾸며되었으니 신으로 보필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유사에 내려서 추국하여 신하로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폐단을 마구 쏟아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1일 갑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0일 을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황계옥이 아뢰기를 대신은 비록 우리로 대우하여야 마땅할 것이니 큰 잘못이 있으면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관들이 정승건의 일을 드러내어 고자질한 풍습은 이미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하문하셨을 때도 곱게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또 지평 유경은 논박을 받고 도리어 정승견의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정승견이 한 일은 공사인데 어찌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령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바야로 공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고발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총관들이 보복한 일을 본떠서 한 것입니다. 이 풍습을 혁파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제 몸을 아끼느라 남의 과실을 논하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민효정은 아뢰기를 착오로 범한 것이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마음 쓰는 것이 바라지 않은 것이고 사풍이 관계되는 것이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근래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점점 예전만 못하시므로 원책이 있는 자가 말을 다하지 못하고 재상이 된 자도 상상해서 듣기를 즐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므로 백성의 폐해를 알더라도 다들 농계하지 않으니 이와 같으면 장차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하고 금토관
권 오복은 아뢰기를 조정에서 고자질하는 것이 버릇되었는데 이 조짐을 잘하게 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않을수는 안 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유경이 보복한 정적은 이미 드러났으니 이제 바야흐로 국문한다. 총관의 일은 대간의 임광재, 이철견 등이 상의하여 한 것이라 하나 이것은 형적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주의를 다스리려고 하면 마땅히 열총을 다 형신하여 할 것이니 내가 어찌 참 짐작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대는 내가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대신에 백성의 폐해를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잘 안다면 그대는 어느 일을 말하지 않고 어느 일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한 가지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다 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오늘은 재상도 입시하였으니 만약 민폐가 있으면 마땅히 낱낱이 말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고문하기를 내가 간언을 듣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나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어찌 대간이 말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총관의 이를 말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나 대신에 무실한 말 때문에 대신에게 죄를 더한다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다 했다. 영사노사시는 대답하기를 신들이 백성의 폐해를 들었다면 어찌 농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황계욱은 아뢰기를 이제 법을 세웠어도 백성에게 불신하고 풍속이 사치한 것은 다 위에서 한 것입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일을 들어서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요즘 제군 부마의 집을 짓는 제목을 보면 창경궁을 지은 제목도 이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 나무 하나를 나르는데 마땅히 100인의 힘을 써야 하는데 강원도는 거의 다 깊은 골짜기에서 제목을 가져오므로 힘을 쓰는 것이 평지보다 훨씬 더 합니다. 전일 고동주에 거동하셨을 때 눈앞이 다 평원이었으므로 성상께서 모든 골이 다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군은 다 낭떠러지가 높은 곡에 있고 인가가 드문데 낭천 같은 골은 겨우 100여호여서 한 고리 백성을 다 동원해도 나무 하나를 나르기 어렵습니다. 내 수사에서 명포를 보내기는 하나 백성들은 모두 척촌의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누어 받을 뿐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왕도를 세운 지 이미 오래되어 근래 궁궐의 영선이 해마다 끊이지 않으므로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을 부리는 것은 한 해의 사흘을 넘지 않는다 하였고 대전에도 백성을 부리는 법규가 있는데 이제 백성이 산에 있는 것이 거의 8달이나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종께서는 백성의 힘을 매우 아끼시어 대군의 집은 공가에서 장만하여 주고 제군의 집은 값을 주어 스스로 장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군 부마의 집의 담과 문이 궁성의 남장문, 서장문도 이보다 낫지 못하니 이렇게 높고 큰 것을 마침내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제군 부마라도 한두 세대가 지나면 명의가 점점 낮아져 노비가 많지 않을 것인데 어찌 그 큰 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선왕 때 왕자들의 집은 모두 값을 주어 헌집을 수리하여 살게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이제 사방 오랑캐 외우가 없으므로 재상들이 다 태평하여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에서는 수군이 토무기를 끓여서 달아나 다 없어져 가고 황해도에서는 제목이 다 없어져서 배를 만들 제목이 없으니 국가에서 백장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입시한 재상들과 함께 윤하의 제도를 정하고 사치하지 않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특징관 정승조가 대답하기를 신도 강원도의 제목이 이미 다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더구나 배의 제목은 100년을 기다려야 만들어질 수 있으니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황계옥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왕도를 세운 지 이미 100년이 되었고 왕도에 사는 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처의 집을 짓는 것도 번다의 제목이 장차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왕자의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하는 자가 꾸중을 면하라고 앞다투고 굉장하고 화려한 것을 승상하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과 같다면 왕자를 흙집에 살게 해야 하겠는가? 당초에 창경궁에 남은 제목을 주어 짓게 하였으므로 제도보다 지나치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내가 여러 번 성공 제조에게 분바에 사치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제는 작은 집을 지어서 규제로 삼으려 하나 가문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다. 내가 임금으로서 어찌 차마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백성을 해치겠는가? 헌집을 수리하여 주려고는 하나
헌집을 얻기도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지어주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하고 화려하다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봉행하는 관리가 공성을 바라고 높고 크게 하기를 힘쓰나 이제 금지 오ገብ이 번성하니 장차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면포를 주어 제목을 사서 쓰게 하면 그 비용이 2천여 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광주의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참남하여 궁궐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뒤에 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대도 남장문 서장문도 이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였으나 어찌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심으로 이러한 패단이 있더라도 다들 말하리 하지 않는 것이니 뒤에 이보다 큰 것이 있더라도 누가 다시 말하겠습니까? 대저 임금은 자기를 버리고 간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성상께서 백성의 폐해를 아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신다면 100가지로 아뢰더라도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깨달으셨다면 논사를 간과해 그 패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천변이 있어 지난해 동짓달에는 천둥과 번개가 쳤고 올해 2월에는 지진이 있었으며 4월에 우박이 내리고 이제 또 가뭄이 하늘과 사람의 도리가 비록 미묘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어찌 토목의 일 때문에 아닌 줄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이 원망하면 하늘이 노한다 하였습니다.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고 술을 금하는 따위는 다 의뢰하는 일이거니와 실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실속 있게 두려워하여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것이겠습니까?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집이 없어 헛집에서 살게 하겠느냐 하셨으니 그의 말을 잘못하신 것이며 이는 가난을 물리치는 조짐입니다. 임금이 어찌 제군 부마를 헛집에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신하가 진언할 때 위에서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뜻을 다 뜻 아뢰지 못하는데 이제 성상께서 노여움을 말에 나타내시니 누가 감히 진언하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나를 허물하니 내가 그릇되게 고집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칸수가 이미 정해졌는데 이제 내 수사를 시켜 제목을 사고 성공감을 시켜 짓게 한다면 이것도 패단이 있을 것이다. 제목을 파는 자가 비싼 값을 받으려고 앞다투어 큰 나무를 팔 것인데 이것으로 지으면 그 굉장하고 화려한 것이 어찌 전보다 줄겠는가 하였다. 환계옥이 반복하여 논하여 마지 않고 또 아뢰기를 토목이란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목소리를 도두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안다 하였다. 황계옥이 또 아뢰기를 제상 특징관을 경연에 입시하게 하는 것은 고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접대 경연에서 2급 배당은 고문 받고도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 어찌 일의 시비를 몰라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능은 이미 상피가 있고 정관은 시임 총관임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황계옥이 또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로 278권 성종 24년 년 5월 1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제군의 집을 지을 제목을 산군에서 베어 거두어 쓰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경강에서 사서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278권 성종 24년 연 5월 1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경이와 사례기를 특근대 제주를 시험한 데서 어뜸을 차지한 비안수 이유의 집에 잔치를 내리신다 합니다. 이것은 비록 속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이제 바리아우로 술을 금하고 있으니 청가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권력에 관계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독이 논의 인이라야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한데 이르러 시간관 성질이 아뢰기를 유시의 주에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 있어 번번이 올바름을 잃는 까닭은 마음에 매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격언입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은 더욱 마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하기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논하여 평천하장에 오직 인인이라야 악인을 귀양보내어 사방의 오랑캐 지방으로 내쳐 중국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지극히 공정하여 편사가 없으므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을 보고도 쓰지 못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알되 사랑하고 미워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마음에 매인 것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체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경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대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관들을 주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로 여겨 보복하는 것은 시정배들이나 할 짓이고 대신에 일어나느니 청컨대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을 이미 일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다 하였다. 정은 민수겸과 송질도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않았다. 이 괜히 또 아뢰기를 이안수가 제주를 시험하는 데서 어뜸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잔치를 내리시려 하는데 이것이 권리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은 술을 금하는 때이고 권례에서도 술을 쓰지 않으니 참건대 우선 그만두었다가 검령을 풀거든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관 무과의 경하는 술을 금하는 때라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으니 지금도 그 규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하였다. 특징관 윤효손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가 삼가고 있으니 잔치를 내리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영사 이은호가 아뢰기를 술의 금령을 파한 뒤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를 명수하여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간 시종이 다들 도총관 등이 정승군을 미워하여서 수문이를 찾아내 몰래 보복할 생각을 꾀하여 스스로 임금을 속인 죄를 지었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사리로 보아 반드시 견책하여야 한다 하여 내가 죄주지 않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라 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을 바깥의 의논을 모르는 것이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임금이 어질더라도 홀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나는 고함의 한데다 대신에게 의논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대신에게 자문하여 중도를 잡아서 결단하여야 하겠다. 이제 청관들의 일을 보건대 본디 보복할 증상이 없고 변명할 뜻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형장을 쓰지 않으면 실정을 알아내기 어려운데 실정을 알아내려 하더라도 어찌 형장을 쓰겠는가. 더구나 풍천이 아랜 것은 실로 절박한 데서 나왔고 월성이 청한 것도 민망한 데서 말미암은 것인데 대가는 월성과 풍천이 사흘 동안 함께 입직하였으므로 반드시 서로 꾀하여 임금을 속였을 것이라 하니 이것은 억척하여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안 것이 아니다. 내가 변변치 못한 자주로 외람되게 조종의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았으니 함께 정치를 도모할 자도 재상이고 함께 나라를 보존할 자도 재상인데 하루아침에 의심스러운 일로 대신을 주해주는 것을 내가 하려 하겠는가. 이 때문에 말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간언을 물리친다는 이름을 받았으니 동호의 마음이 아니면 누가 정직한 붓을 달리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염려할 것도 못된다. 다만 대간 시종의 말에 따라 문득 대신을 죄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추국하려 한다면 또한 형장을 쓰기 어렵고 추국하지 않고 죄를 정하는 것도 대체를 손상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말이 옳은가 대간이 옳은가 각각 제 뜻을 말하되 얽매이지 말라 하였다. 연필상 요사신 연호는 의논하기를 어스를 보건대 성상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이제 성교를 보건대 대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뜻이 애양하니 재상이 된 자는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는 대신을 경중에 따라 벌 주는 것도 형정의 부득이한 바입니다. 임광재가 정승건의 잘못을 말한 것은 형직이 보복할 듯 하므로 신일직이 그 옳지 않음을 아뢰었으니 이제 대간이 정한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임광재 등은 죄를 받더라도 달갑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여수는 대사의 예가 아니기는 하나 그때 이미 용서했는데 이제 다시 추론하는 것은 아래 사람에게 대하여 신의를 잃는 것이니 또한 옳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치영 유지 정승조가 의논하기라 지금 언관이 아는 것은 오로지 보복하고 서로 배척하는 풍습을 막 짜는 것이고 정관은 스스로 변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하나로 귀결되도록 추구한다면 반드시 형상을 써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의 헌부와 간관의 말을 같이하여 굳이 간쟁하여 몇 달 동안 그치지 않을 때에도 또 유경의 일이 잇따라 나왔으니 이것이 대간이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까닭입니다. 대간이 아랜대로 추국을 끝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그렇다. 노공필 박근은 의논하기를 사대부가 서로 모함하는 것은 성조 일이 아닙니다. 임광재 이철근이 만약에 참으로 보복할 생각을 품고 몰래 품고 겉으로는 마지 못한 말인 채 하면서 죄를 용서하지 않아야 하겠으니 이제 다만 함께 입직한 것으로 미리 의논하였다고 의심하여 추국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정성을 미루어 아랫사람을 대우하 할 것인데 만약에 드러나지 않은 데서 찾아서 반드시 죄주려 한다면 애매한 일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대저 남의 과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만 스스로 밝힐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상을 은폐할 수 없으면 달갑게 받아야 할 뿐이며 말한 자의 과실을 주워 모아 반드시 서로 모아 말려 하는 것은 매우 사대부의 아름다운 풍습이 어그러집니다. 큰 도가 있는 예전 같으면 조정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니 어찌 이 풍습이 있었겠습니까? 성상의 치도의 아름다움은 영성한 예전보다 못하지 않은데 어찌 이 풍습만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신은 늘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성근은 구사를 지나치게 거두는 것을 범연히 거론하여 아뢰었으니 참으로 범하였다면 위축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태연할 것인데 임광재는 어찌 반드시 정성근의 숨은 일을 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까? 그리고 대가는 임광재와 이철근이 함께 입직하였다 하여 미리 서로 모의하는 것을 의심하여 주문하려 하나 그 정적이 의심할 만하더라도 반드시 어찌 그렇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의사한 일로 반드시 대간을 끝까지 주문하여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아마도 대체에 어긋날 듯합니다. 그러나 서로 모함하는 풍습은 거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따금 금지하는 과조를 세워서 중해에 경계하여 보여서 사풍을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령 이육 신종호 한건 정경주 김극유 이숙감 안침 김수선 조숙기 김우신 박원종은 의논하기라 이철견 등은 정승근에게 논박을 받고 비염하면서 드디어 정승근의 숨은 일을 드디어 드러내어 아뢰었는데 실정은 알기 어려우나 형적은 의심스러우니 대간 시종이 아뢰는 것은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문을 끝내어 분명히 가리면서 옥사에 귀결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어필로 윤필상, 윤호, 유지 등의 의논을 지우고 전교하기라. 이런 의논은 전의 의논과 같지 않으니 어느 의논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또 홍기달의 의논을 지우고 묻기를 경의 의논에 처음에는 죄주어야 한다고 끝에는 반드시 끝까지 주문하여 법으로 처치하려 하는 것은 대체에 어긋날 듯하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전에 의논한 것을 살펴보니 윤필상은 헌부의 소가 매우 대체에 맞는다 하였고 윤호는 매우 마땅하다 하였고 유지는 소인이 모함하여 해치는 뜻과는 같지 않다 하였는데 윤호가 응대할 길이 없어 잘못한 것이 있는 듯이 어리둥절하여 말하기를 의득이 잦아서 전후의 의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전에 헌부의 상수를 보았더니 헌부의 뜻이 옳은 듯 하였으므로 대간의 소가 매우 대체에 맞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헌부의 추원을 보니 실로 의사하여 밝히기 어려우므로 전일 경계를 놓아줄 때도 논하지 말 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서를 보니 성상의 뜻이 더욱 마땅하므로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윤호 윤필상이 아랫말을 듣고 기뻐하며 부회하여 아뢰기를 윤호는 윤필상이 아랫말을 듣고 기뻐하며 부회하여 아뢰기를 신도 처음에는 헌부의 소를 보고 주문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전에 그와 같이 의논하였고 오늘 아침 경연에서 하문하셨을 때도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의서를 보니 또한 매우 마땅하므로 그렇게 의논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고 유지는 아뢰기를 신은 처음에 이 일을 듣고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의논하는 것이 저러하였으나 그 뒤에 전후의 대간이 농기하기를 그치지 않는 데다가 또 유경의 일이 있어 서로 모함하는 풍습이 이와 같으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추문을 끝내면 그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홍계달은 아뢰기를 신은 늘 사군자가 서로 모함하는 것을 거르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임광재 등이 함께 의논한 정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추문하면 반드시 형장을 쓰게 되어 대체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의논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제 대신의 뜻을 보건대 내 뜻과 맞는 것이 많으니 총관을 줘줄 수 없다. 대간을 불러서 말하라 하였다. 정한 민수겸이 부름을 받고 사리기를
전일에 수의할 때는 대신에 총관들을 추문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다 하여 전우의 말을 바꿨습니다. 반복이 이러하니 그 의논을 따라서 총관의 주의를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간이 임광재 등을 논하였을 때 임금이 사람을 시켜 임광재를 책망하기를 정승근이 애박이 되거나 애박이 정승근이 되거나 너에게 무엇이 관계되기에 대간의 논박에 이렇게까지 되게 하였느냐 하였다. 임광재는 시를 지을 줄 알면서 늘 어제에 화답하였으므로 중사가 그 집에 잇따라 다녀 바야로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이 철견도 외척인 대신이므로 모두 주의를 다스리지 않았다 하였다.